안녕하세요. 노마니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홍익대 논술 문제 2025학년도 인문 오전입니다. 해당 문제를 가져왔고요. 논마니에서 홍익대 문제를 분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난이도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문과 제시문 난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문은 꼼꼼하게 읽고 제시문은 발문 취지에 맞게 촘촘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도구 제시문. 이 도구 제시문이라 함은 다른 제시문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제시문을 말합니다. 이 도구 제시문을 읽을 땐 논리 필터를 가동해 글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을 했음에도 완벽한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읽고 분석하고 논리 허점을 파고드는 일을 십수년 해온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만점 답안이라고 볼 수 있는 예시 답안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시 답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시 답안에도 오탈자가 있고 비문도 있습니다. 단순히 맞춤법뿐 아니라 논리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예시 답안의 논리가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과연 내 논리가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면 논술학원 선생님 혹은 저에게 언제든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완벽해 보이는 예시 답안의 논리 허점을 찾으러 가볼게요. 먼저 발문과 제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음, 읽어볼까요, 한번? 제시문 가의 범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나, 다, 나의 필자가 서술하는 현상이 어떤 관점으로 설명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되 다, 라는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단, 다는 정상가족 범주에 주목하여 서술하시오. 예시 답안에서 제시문 나와 다는 완벽하게 분석을 한 것 같으니 라 관련 분석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먼저 볼까요? 음, 제시문 라는 정신질환자 범주의 전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쭉쭉쭉 있고 빨간색 부분만 볼게요. 그런데 일부는 그런 이미지를 정신질환자 범주 전체에 일반화해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고정관념을 갖기도 한다. 이런 사고는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갖는다는 생각이 전제되는 점에서 범주에 대한 고전적 인식과 관련된다.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완벽한 논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전적 관점에서는 제시문 라에 언급된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고정관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전적 관점은 엄격한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 작동합니다. 제시문 가에는 네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범주는 그 범주 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하는 본질적 자질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둘째, 본질적 자질 집합을 모두 소유한 구성원만이 해당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셋째, 범주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본질적 자질을 공유하므로 모든 범주 구성원의 위상은 동등하다. 넷째, 따라서 본질적 자질의 유무를 통해 한 범주의 경계를 분명하고 엄격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핵심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본질적 속성입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첫 번째 조건에서 파생된 가지들이니까요. 해서 고전적 관점에서 모든 정신질환자는 방화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방화범죄 가능성이 높음이 정신질환자라는 범주의 본질적 자질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방화를 저지르지 않는 수많은 정신질환자, 발레죠. 발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질환자가 존재하는 순간 고전적 관점에서는 이 명제가 철저하게 거짓이 되므로 범주화할 수 없습니다. 미디어 노출에 의해 생긴 잘못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심은 라에 제시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닌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 범주화를 하는 고전적 관점에서는 고정관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제시문 라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A라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이 게으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는 A라는 국가의 국민이 모두 게으르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서술은 명백히 경험에 의존해 전형성을 판단하는 대안적 관점의 메커니즘이 오작동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미디어나 주변의 자극적인 뉴스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방화를 저지른 사례를 접하고 그것이 해당 범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극히 일부의 속성일 뿐인데도 정신질환자 범주는 원래 저렇다라며 경계를 왜곡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대안적 관점에 가진 치명적인 인지적 한계이자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예시 답안을 아래와 같은 논리로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방화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고정관념은 대안적 관점의 치명적인 한계로 설명할 수 있다. 고전적 관점은 발레가 존재할 경우 범주 성립 자체를 시키지 않으므로 이러한 고정관념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대안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전형성을 판단한다. 미디어 등을 통해 자극적인 범죄 사례를 몇 번 경험한 대중이 이를 정신질환자 범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오인하고 범주 전체로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는 대안적 범주화 메커니즘이 오작동할 때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늘 홍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사실 수험생들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예시 답안의 논리적 허점을 분석하고 논리적 허점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답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